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입시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첫 번째가 고교 유형별 구분이 명확한 대학이라는 점이 특징이고, 이거는 입시 설명회를 가도 또는 입학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경희대의 입시 자료가 만났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정부에서 3가지 3불 정책을 묶어놨어. 첫째가 대학별 본고사 금지, 기여 입학제, 세 번째가 고교 서열화 금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경희대 입시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특성화고에서 전교권인데 일반고의 전교권과 동일하면 안 되겠지. 설립 목적이 그러니까 특성화고냐 일반고냐면 구분해서 입시를 치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경희대 특징은 입시 전형 자료를 보면 자사고, 자공고, 특성화고, 특목고라는 것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고, 외고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가지고 입시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은 하나하나 구분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교 서열화는 금지되어 있는데 입시 자료에서 보면 자공고, 자사고를 막 구분해놨다라든지 경희대가 법을 어기고 고등학교를 서열화했다라는 건 아닌데, 이런 특징이 입시 자료나 입시 결과에서 나타나. 자, 보면은 합격생, 불합격생의 어떤 OX 표시까지도 쫙 해놓은 유일한 대학이라고, 상위권의 유일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 보통은 평균 성적만 공개하던가 또는 상위 70%, 80%만 공개를 하고 최초합에서 끝나고 초합이 몇 명 들어갔냐는 걸 공개 안 하는 대학도 많아. 그런데 경희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일일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3등급인데 붙었다, 어떤 학생 2등급인데 떨어졌다, 이렇게 표시까지 쫙 해놨어. 이 고교 유형별로 구분이 명확한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가운데 일반고인데 우리 학교가 그래도 지역에서 좀 이름이 있는 학교다, 그리고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서류상으로서, 자소서로서, 면접으로서 어필을 할 수 있지. 블라인드 면접이랑 블라인드 서류에서 뭐 학교 이름을 적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공인어학 성적을 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바로 탈락이 될 수 있는 서류 전형에서 부분들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가 내신을 따기 어려운 어떤 어필들을 간접적으로 한다 그러면 득을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반고 대비 어느 정도의 조금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유념해 두고 입시 전략을 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다음에 두 번째가 고교 연계 교과 전형인데,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의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거잖아. 그런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내신 성적 이외에 생활기록부랑 이런 것들을 전반으로 보겠다라는 건지, 면접도 없어. 그런 것들이 없는 대신 자소서는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발하는 어떤 그 학교에서의 인재상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면 리더십, 인재, 전교회장, 부회장, 학년장, 반장, 부반장, 동아리장, 동아리차장, 글로벌 인재, 공인어학 성적은 쓸 수 없겠지만 내가 어떤 세특이라든가 자율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그런 관심들을 어필한다 그러면 그런 글로벌 인재에 해당이 돼. 그리고 우리가 독서를 또 다양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친구들이라면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어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임을 증명한다 그러면 내신의 어떤 0.2, 0.3 정도는 충분히 커버치고 붙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정리를 하면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생활기록부 상의 창의체험활동, 진로 독서활동, 자율활동, 세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학과의, 이 학교의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어필한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이 고교 연계라는 전형이 특이한 점은 인문에서는 각 학교 2명만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자연에서는 3명이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예체능에서는 1명이 추천을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이지, 그지? 서울대 지역교정 선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같은 상위권 대학의 어떤 학교장 추천 전형을 벤치마킹한 거지. 학교당 추천 인원수를 제한을 둔 거야. 문제는 그런 티켓을 받는 친구들이 주로 상위권이라는 거지. 전교 2등, 3등, 5등 하는 친구가 나 불안해, 수능을 많이 칠 것 같아, 정시에 장점이 없어, 그런 친구들이 티켓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지. 보통 고등학교마다 좀 다른데 특정 대학의 추천서를 줄 때, 티켓 개수가 정해져 있는 추천서를 줄 때 그 학교를 환산해서 주느냐, 종합적인 성적과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긴 다음 1등 할래? 2등 할래? 해서 내려오느냐, 이거는 각 고등학교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끌벅적해, 입시 처리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위권 경희대 이상을 지원하는 친구가 불안해서 경희대 고교를 걸어버리면 상향 지원을 하거나 적정 지원을 하는 친구에게 티켓이 안 온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경희대 자체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쟁률이 낮아. 6대1, 5대1, 8대1 이렇게 일반 다른 전형,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충원 합격률이라고 하는데, 10명 모집하는 A라는 과가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합격하고 통보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대부분 점수가 상위권이야. 왜? 티켓을 받은 친구들이잖아. 딱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1등은 나 의대 쓰고 서울대 쓰고 가기대 쓸 건데 내가 굳이 경희대를? 이렇게 양보를 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신의 강점은 있지만 다른 것에 강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이것을 안전장치 보험으로 활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적정하게 와야 될 친구들이 오지 못하는 거지. 반대로 이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충원 합격률이 200%, 300%. 이 200%, 300%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최초합 10명 모집 학과에서 최초합 10명을 합격시킨 다음 후보 1번부터 10번까지가 100%예요. 그럼 300%라는 건 최초합 10명 빼고 30번까지 돼요. 이 3바퀴 돌았다고 하거든. 정시에서는 12바퀴, 14바퀴 도는 H대학교, J대학교가 있어. 일부러 다군을 타지. 원서비도 돈이거든. 대학도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나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보다 위를 보니 와 경쟁이 치열하거든. 그래서 다를 타는 거야. 왜? 다 와봐라 일단. 그래서 걔들이 그쪽에서 떨어지면 우리 쪽으로 올 거니까 우수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 그래서 뭐 K대학교, J대학교, 뭐 H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다군 선호 학교들이지. 과도 다 안 뽑아. 일부만 뽑아. 많이 몰릴만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온 르네상스 전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에다가 생활기록부상의 어떤 수상, 출결, 봉사, 독서, 동아리, 장애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 거기에 자소서 면접까지 풀로 보는 대신 수능 최저가 없어.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20대1, 30대1 올라가기도 해. 최저가 없으니까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는 면접 기회가 다 주어져. 그런데 그 1단계보다 경쟁률이 낮았다. 그럼 전원 다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보통 뭐 3배수, 5배수, 많은 학교 10배수까지 뽑아. 그리고 네온 르네상스는 유일하게 경희대학교 전형에서 지금 면접이 있어. 기본 소양 면접, 전공 기초 면접, 학업 면접, 계열 면접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종합 전형의 FM을 따르고 있어. 경희대의 특징이. 그래서 생활기록부 자소서 기반에다가 전공 적합성, 잠재성, 인성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전형적인 면접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 이것이 네온 르네상스의 특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 성적보다 높게 쓰는 거니까 많이 높게. 그래서 보통 3점대, 4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도 전형적인 논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짧은 글, 긴 글, 전형적인 논술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제시문의 난도라든지 문제의 개수라든지 작성하는 문항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 날짜가 수능 뒤에 주로 있는 편이거든. 경희대는. 그러면 수능을 많이 잘 친 친구들이 면접고사장을 가지 않거나 논술을 가지 않음으로써 내가 나를 떨어뜨리고 정시는 또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보고 찾아보고 하는 이유는 내 성적보다 좋은 데 가려는 거잖아. 내 성적대로 갈 것 같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문에서는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짧은 글 하나, 뭐 긴 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00에서 1800 정도.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사회에서는 수리 논술, 이과 논술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수학과가 같이 칩니다. 수학과를 반드시 쳐야 되고 문과는 과 하나를 선택해서 칠 수도 있고.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 물원, 물투, 생원, 생투, 화원, 화투. 수능 점수 따기 쉬운 지구과학은 일단 논술에서 빠지고 경희대 논술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그런 이과 논술에서 4문제 정도인데 물화생지 1, 2의 총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 수 있어. 자, 그리고 경희대 논술의 특징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대학의 논술 최저가 높은 대학보다는 논술 최저가 좀 낮은 편이야. 2개 문과는 2개 합사, 그 다음에 이과는 2개 하고 근데 가 반드시 포함이고 그리고 탐구가 1개야. 탐구 영역을 최저로 활용할 때는 2개 평균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과목은 탐구 1과목이 2등급, 탐구 2과목이 3등급이면 2.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저를 2등급을 못 맞춘 거지. 그런데 탐구 하나를 보는 학교들 되게 유리하겠지. 하나에만 좀 집중을 하는 거지. 하나는 1등급, 하나는 5등급 있다. 그럼 1이야. 탐구 하나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좀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2개 합사도 학교 레벨에 비하면 좀 완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원 경쟁률은 20대1, 30대1, 40대1 이렇게 되는데 최저 통과율, 최저를 맞춰야만 거기서 논술 점수와 내신 점수로 이제 학생을 합격 불합 결정을 지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최저 통과율이 뭐 낮은 과가 30%, 높은 과가 뭐 50에서 60%까지 올라가. 논술은 그냥 내가 학생부에다가 어떤 직업, 어떤 과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건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냐면 논술을 잘하는 아이들, 아까 말했듯이 문과 논술은 국어국문학과 아이들은 그 과를 오고 싶어하는 애들 중에 글을 좀 쓴다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사학과라든가 정치학과라든가 뭐 행정학과라든가 다른 과에 비해서 논술의 성적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논술은 조금 약하지만 최종 충분히
시험을 띄울 수 있다. 굳이 국문과를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경쟁률의 눈치 작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과는 인문우수를 잘하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과야라는 걸 좀 피해보는 거야. 다음 5번째가 고른기회 1, 2인데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거나 또는 장애인 부모님, 한부모인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상 사회복지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만큼 부모님은 한 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재산, 금융재산, 동산, 부동산, 직장에서의 수익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학생들이라면 그걸로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인원이 많지는 않고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학교가 면,리,의 소재를 해야 되고 주소지가 면,리의 소재를 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12년이면 부모님이 같이 안 계셔도 되고 6년이면 부모님 양부모님 함께 거주야. 물론 세부 내용들은 입시 자료라든가 전형 요강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해당자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우리가 사회 기여 대상자, 사회 배려 대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군인하고 소방 경찰은 아닙니다. 군인하고 소방 공무원의 자녀로서 15년 이상 부모님이 근무하신 경우에 자녀가 그 전형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도 되는데 4인 가구.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죠.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외국인으로서 그런데 한국 국적을 그 전에 취득하고 외국 국적을 버려서 기화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원 전형을 쓸 수 없습니다. 정말 서류 하나하나까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해당자들은 부모님이 분양권 때문에 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하루 주소지를 뺐다가 돌아오셨다.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인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은 6으로 사회기여, 사회배려 대상자 고른기회 전형을 쓸 경우에 경희대와 비슷한 학교를 또 그 친구가 따라와서 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뭐 일반 종합 전형과 섞어 쓴다라든지 그리고 성적은 고교 연계라든가 교과 전형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데 운이 없으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왕이면 이것도 고른기회도 내 생기부의 내용과 좀 매칭이 되는 과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농어촌 특별전형이니까 그냥 시골 출신이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약간의 날개를 달아서 조금 도움을 받는 거지 5등급이 서울대 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유념해 두고 입시 전략을 좀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경희대 입시 특징 5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